안녕하세요. 이곳 신도시에 들어와 산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집값도 참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세금 문제 때문에 알아보다가 문득 예전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어이없는 사건이 떠올라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현재 있는 집은 32평 신축이고요. 제 명의입니다. 원래는 제 명의로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공동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다투면서 홧김에 제 명의로 계약해버렸네요. 시어머니 약올라서 저한테 쌍욕하시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꼬장꼬장하고 아들 사랑이 엄청나신 딱 옛날 스타일의 시어머니셨어요. 과거형인 이유는 점점 쿨해지려고 노력하시고 또 전보다 많이 너그러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자잘자잘한 일들 많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일을 말해보자면 미역국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하던 와중 맞은 제 첫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직 독립 안 하고 있었던 상태라 본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대나 봐요. 그거 보고 아들 25살 되는 동안 아들한테 미역국 한 번 얻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홀랑 끓여갖다 바친다고 엉엉 우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난감해하다가 결국 끓여놓은 미역국은 어머니 드리고 제 자취방 와서 미역국 새로 끓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이 사건 아시고 네 남친 어머니 진짜 이상하시다. 아들내미 연애에 응원은 못해줄 망정 그걸 질투를 해? 아서라 적당히 만나다 헤어져라. 절대 결혼할 집안은 아닌갑다. 그러셨죠. 근데 그땐 콩깍지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 그저 잘해주는 남편이 좋아 금방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남편과 연애할 때 한 번 다투고 연락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냐고 헤어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니네 엄마가 헤어지래 욱하는 심정으로 이별을 고했더니 당시 남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남편이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도 안 가고 준비하던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본인 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냈다네요. 그리고 단식 투쟁하듯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아들이 걱정된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집에 다시 한번 찾아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호소하셨죠. 꼭 시어머니 때문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어찌저찌 오해가 풀려서 당시에 남편과 재회를 했었던 이런 일도 있었고 뭐 그랬네요. 그런데 왜 결혼했냐고요? 그만큼 남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서로 많이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남편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꽤 오래 사귀다 결혼했고 저희 시어머니 보통 아니신 분은 맞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때 스파크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신경 좀 버리시며 아들 감싸기 바쁜 발언들을 하시자 친정엄마는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면 언제든지 다시 데려올 의향이 있다고 돌직구를 날리셨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아니 며느리 노릇 와이프 노릇 제대로 못하면 언제든 쪽박 맞을 수 있는 거지 뭘 친정에서 데려간다 만다예요? 사부인 농담도 참 아니 여자는 결혼하면 그 집 귀신 된다는 말도 모르세요?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에구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귀신이 될까. 좋은 시댁 만나서 행복하게 산 며느리들은 다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아무 말도 못 하셨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세게 나가서 그런 건지 신혼 초반에는 제가 걱정할 만큼의 악독한 시어머니 모습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말끝마다 우리 아들 하시는 건 있긴 했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시댁가의 고충 따윈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지금의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건진 모르지만 아무튼 결혼 전부터 몇 가지 힌트가 있었음에도 별 생각 없이 식을 올렸고 결국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남편의 가사일이나 월급 관리 등에 대해 간섭하려 하셨고 결국 선을 넘어오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동종업계 직장인으로 월급도 비슷비슷합니다.
첫 신혼집이 20평대 빌라였는데 거의 반반 부담해서 매매했고, 남편은 형이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시댁에서 신혼집 지원을 거의 못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 양가에서 아예 지원 안 받고 저희 힘으로 보금자리 해보자 마음 먹고 팔 걷어붙여 빌라 매매했습니다. 서로 있는 돈 다 털어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했어요. 그렇게 산 빌라가 어느새 1년 반 만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해보고자 청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히 넣자고 한 게 결국 당첨의 행운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신도시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운 좋게도 저희가 매매한 빌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랑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고 대출은 거의 5천 정도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그 사정 아시고 저희 친정에서 돈을 보태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침 갖고 계신 과수원도 처분하셨고 여윳돈이 있으셔서 도움을 주고자 하셨고 외동딸이 결혼했는데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 내내 마음이 걸렸다 하시며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비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했고 결국 친정 부모님의 배려를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 처리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약은 제 이름으로 넣었거든요. 제 청약 통장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파트 명의는 공동 명의 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 첫 신혼집을 팔고 들어가는 건데 그 빌라를 저희 집으로 만들기까지의 공은 저랑 남편이 반반씩 한 거잖아요. 물론 누가 더 많이 돈을 넣었다 한들 저희는 앞으로 저희 집은 무조건 공동 명의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5천 넣어주시고 인테리어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남편이 너무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제 명의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세금 문제도 있고 괜찮다고 공동 명의 하자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나 봐요. 어머님이 어느 날 전화를 거셔서는 얘야, 분양 준비는 잘 돼가니? 네, 회사 다니면서 처리하느라 좀 빠듯하긴 하지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아파트 계약자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지? 네, 제 청약 통장으로 넣은 거라서 아직까진 저로 되어 있어요. 그래? 잔금 넣기 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 네, 입주 전까지는 가능할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 명의는 보통 남자로 해놔야 집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너무도 생뚱맞게도 갑자기 복 타령이란요. 제가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복이요? 그래, 너희 친정에서 돈도 좀 보태주시고 그렇단 건 알고 있지만서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건 지켜야지. 명의가 여자로 되어서야 되겠니?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이럴 땐 보통 여자가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해서 남편 체면도 좀 챙겨주고 그러는 거야. 결국 다 여자 하는 것에 달려서 집에 복이 따라 들어오거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체면이라뇨. 만약 제가 이대로 아파트 명의 그대로 가면 그게 제가 남편한테 몹쓸 짓이라도 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돈도 같이 벌어 대출 갚는 마당이에요. 저도 할 말 참지 않고 했죠. 마침 회사 일이 꽉 막혀 짜증도 나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까지 전화해서 남편한테 명의를 양보해라 마라 하시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니, 명의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발끈하냐? 그래, 네 말대로 여자 남자가 어딨냐 요즘.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 명의인데 남편 이름으로 좀 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저희 살집 명의 문제인데 어머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난 해라 마라 한 적 없다. 니들 좋으라고 알려주는 얘기잖아. 명의 얘기에 유독 예민하네? 너 지금 친정에서 돈 보태줬다고 유세 부리니 설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돈 못 보태줬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 말이야. 예, 내 주변에 집 명의가 여자인 집구석은 보질 못했어.
요즘 사람들은 그럴 순 있지만 그게 말이 된다니?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가장이고 옛날에는 자고로 문패에 가장 이름만 적었어. 어머님, 지금은 2012년도인데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님, 저 너무 불쾌하거든요? 지금 일도 바쁜데 그런 일로 통화하면서 어머님이랑 시비 가리고 싶진 않네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그이한테 해주세요. 예, 너 안 되겠다. 주말에 와서 얘기하고 가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으신 어머님 때문에 저는 그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다 털어놓았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하긴 예전부터 어머님은 당신의 소중한 둘째 아들, 기가 저한테 다 눌린다 어쩐다 하면서 엄청 싸고 도셨습니다. 182에 몸무게가 85인 장성한 남자인데 저한테 기가 눌리면 뭘 얼마나 눌린다고 그렇게 아직도 5살 애마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인데 정작 큰 아들이랑은 금전적으로 차별을 하시며 돈 한 푼 안 내어주시는 게 너무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도저히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누가 보면 제가 남편 쥐잡아 먹듯이 눌러가며 사는 줄 알겠네요. 맞벌이 하면서 제가 출퇴근이 더 여유 있다는 이유로 가사일은 제가 80%는 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내내 놀려고는 하진 않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뭐 음스 버리기나 주말에 요리 정도 해주는 게 다인데 어머님은 둘째 아들이 그것 하는 것도 고가워 하셨어요. 물론 대놓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만 그놈의 남자가 타령하면서 남자는 회사 일만 하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출은 여자랑 같이 갚아야 한다고 목청껏 주장하시는 정말 요상한 이론을 가지신 모순 그 자체이시라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설명하고 싶네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님으로부터 스트레스 안 받게 중간 역할 잘 하겠다고 사과했어요. 남편마저 어머님 편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는 남편한테 마음이 식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이 오라고 하셔서 갔다기보다는 아파트 명의 문제로 더 이상 어머님으로부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자 간 겁니다. 시댁에 가니 아버님은 어디 외출해 계셨어요. 솔직히 아버님은 항상 제 편이신데 안 계셔서 아쉬웠습니다. 가자마자 어머님이 세모 눈을 치켜뜨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곰곰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해. 내 주변엔 여자가 명의를 갖고 간 집이 아무 데도 없단 말이야. 엄마, 왜 자꾸 명의에 집착하세요? 명의는 그냥 명의일 뿐이지. 그게 와이프 이름이든 내 이름이든 무슨 상관이세요? 네가 그래서 자꾸 무시를 받는 거다. 네? 우리 그이가 무슨 무시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 말은 제가 따지듯 여쭙자 정작 그에 대한 대답은 제대로 하지 못하신 채 얼머무리시더니 이내 아파트 명의에 대해 또 얘기를 꺼내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공동명의 할 거예요. 저번에 제 이야기 마저 듣지도 않으시고 끊으셨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이 말 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명의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길래요. 아파트 명의에 제 이름뿐만 아니라 남편 이름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요. 이제 되셨죠? 그리고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저희 사이도 좋은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아니, 공동 명의를 한다고? 아니, 뭘 또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엄마, 처댁에서 돈도 주셔서 가뜩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명의 가지고 그만 얘기해. 무슨 고리적 이야기를 하고 계셔. 아무튼 공동명의 하니까 엄마 더 이상 우리 집 얘기에 관여하지 마. 너희 진짜 웃긴다. 내가 언제 관여했다니? 그냥 그렇다더라 이야기 해주는 거잖아. 하든 말든 니들 마음인 건 맞는데 공동명의하면 괜히 세금 낼 때도 번잡스럽고 서류 뗄 때도 꼭 2장씩 내서 해야 한다더라. 뭐하러 그러냐 말이야. 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공동명의 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세훈 씨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시라면서요. 그냥 아파트 명의에 제 이름 올라가는 게 싫으신 건지 아님 공동 명의가 못마땅하신 건지 그걸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딱 꼬집어 여쭙자 어머님은 막상 아들 앞에서 아들 편드는 게 민망하신지 헛기침만 여러 번 하시다가 이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공동 명의보다는 그냥 한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 집안에 가장은 있어야 하고 그게 집 명의에 다 드러나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보수적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집안 꼴이 잘 굴러가거든. 아, 네.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아파트 명의가 여자 이름인 것에 대해 불쾌하신 게 아니시죠? 역시 어머님 은근히 트이신 분인 줄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공동 명의 안 할게요. 자, 늦었네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그렇게 제가 서둘러 정리를 하고 어머님과 남편을 일으켜 식당에 갔고 밥 먹는 내내 명의의 명자도 꺼내지 못하시도록 다른 얘기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저희를 배웅해 주셨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응?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사자고 한 빌라였고 자기 덕분에 아파트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청약도 없었고 게다가 처댁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공동명의까지 주장하겠어. 그게 아니라 나는 여보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자. 나는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렇게 공동 명의하기로 했던 아파트는 결국 제 단독 명의로 계약되어서 마지막 5차인가 6차까지 잔금 치렀습니다. 솔직히 공동 명의하려고 했던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기도 했는데 알아보니 저희는 공동 명의를 하든 단독 명의를 하든 세금에 크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요즘은 이혼할 때 명의 상관없이 재산 기여율에 따라 가른다던데. 아무튼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새 아파트에서 행복한 시작을 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레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의 문제로 일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아파트가 끝내 제 명의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극대노하신 겁니다. 전화를 하셔선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제정신이냐? 내가 그렇게 공동명의 하지 말라고 했지? 결국 네 이름으로 해? 친정에서 그리 가르쳤냐? 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친정에서 돈 5천에 결국 사위 무시하는구나. 니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집 명의 네 이름으로 하라고.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직도 명의 가지고 이러세요? 그때 어머님이 공동명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세요? 집안의 가장이요? 저도 벌고 남편도 버는데 저는 왜 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라서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정 이야기가 왜 나와요? 저희 친정은 저희 잘 살라고 보태주신 거지 단 한 번도 불순한 목적 가지고 저희 대해주신 적 없으세요. 어머님은 그러신가 보죠? 저도 질세라 딱따구리처럼 내질러버리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 망할 년이 결국 돈 몇 푼에 내 아들 무시하고 시애미까지 무시하고 앉았네. 너 제정신이냐? 이 망할 년. 네? 뭐라고요? 망할 년이요? 그래. 네가 벌어봤자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야. 네 생각이 그렇게 글러먹어서 어디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겠니? 됐다. 넌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난 너 같은 며느리 아무리 돈 많이 벌어와도 싫다. 그렇게 전화를 댕강 끊어버린 시어머니였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참을 수 없는 복통에 배를 움켜잡았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갔다가 제가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댁에 찾아가 뒤집어 엎었다더군요. 어머님은 물론 제가 임신한 줄은 모르고 그렇게 막말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임신한 며느리한테 명의 가지고 쌍욕한 희대의 악덕한 시어머니가 되신 거잖아요.
시아버지도 어머님을 엄청 혼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어머님이 그렇게 명의에 목숨 거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님 친한 친구분의 아드님네 부부가 집 공동명의 문제로 싸우다 이혼을 했답니다. 그 집은 외벌이라 남편만 일하고 있었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집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답니다. 돈은 못 벌어왔지만 재산 불리는데 본인도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가정주부지만 집에서 아이 키우며 뒷바라지하는 부인이 없었으면 남편도 맘 편히 직장 못 다녔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집 남편이 알겠다 수긍해 부인 이름으로 돌려주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 여자가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하면서 툭 하고 나가라고 하질 않나. 이혼하면 이 집 내 거라고 주장하질 않나. 그런 갈등들이 결국 쌓여서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어머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 이야기라 어머님은 집 명의에 대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겁니다. 원래도 내 아들이 제일 딱하다 마인드이신데다 저희 친정엄마랑 상견례에서도 은근히 신경전을 했었고 저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 하시니 제가 명의로 갑질하는 그 여자랑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단정짓는 어머님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무튼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시자마자 어머님은 저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그리고 왜 명의에 대해 그렇게 예민해 했는지 위에 써놓았던 모든 사실도 털어놓으셨죠. 제가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모르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저 무시하실 거 알고도 한 결혼이에요. 그만큼 세훈 씨 사랑하는데 제가 뭐하러 제 남편을 무시하며 살겠어요. 어머님이 아들 사랑하시는 만큼 아끼고 헌신하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훈 씨는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요. 세훈 씨는 저에게 사랑받으면서 동시에 저를 사랑해줘야 하는 입장인 배우자이잖아요. 저희 알아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만 미워하세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리자 어머님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시며 그래, 알겠다. 내가 많이 미안했다. 모쪼록 몸조리 잘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네 뱃속에 손주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연신 사과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님네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고 두 분 나이도 있으시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저희가 첫 손주를 안겨드리게 되는 셈이었어요. 어머님은 손주 태어나면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셨고 저한테도 이전에 심술 부리시던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저에게도 참 잘해주십니다.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어머님 엄청 꼬장꼬장 하시고 아들 사랑 엄청나신 어머니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손주 때문에 변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지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명의 문제는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저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네요. 아니면 액땜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아파트 계약하고 나서 아이도 생기고 입주하고 좋은 일만 생겨서 저랑 남편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명의에 따른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검색하다 기분 전환차 쓰기 시작한 글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여러분 가정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세상에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무려 저희 시어머니셨네요. 당시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생각만 해도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까지 미워 보였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상황도 많이 안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저희와 합가하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는데 사업 잘 되다가 갑자기 기우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당하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다쳐서인지 사이좋게 잘 지내던 형제 사이도 허무해지고
저희 남편한테도 연락 안 하며 시댁과도 왕래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장남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유독 저희에게 많이 기대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신혼 때 일이었고 저도 당연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발로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느라 고생 꽤나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아들인 남편보다 저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고 일주일에 2번의 연락이 어느새 매일매일로 간격이 좁아졌고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하루에 2-3번도 전화를 하시며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시더군요. 연락하시는 이유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 잘했냐? 점심은 뭐 먹었냐? TV가 잘 안 나오는데 혹시 고객센터 연결 좀 해줄 수 있느냐? 윗집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는데 전화번호 줄 테니 대신 전화 좀 걸어서 화내줄 수 있느냐? 화장실이 막힌 것 같은데 혹시 뚫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인터넷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저녁은 뭐 먹을 거냐? 저녁 잘 먹었냐? 등등.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숨막히게 저에게 연락해대셨고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몰라도 첫 아이를 뱃속에서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님께 연락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님의 배신감에 가득 찬 울분이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그래? 하나뿐인 니네 형도 지금 자식인지 타인인지 모를 정도로 왕래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 남은 너희들이 어찌 나를 버려? 이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 졸혼 상태인데 1년에 한 번 제사 때 말고는 거의 뵙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하자고 먼저 요구하셨고요. 명절에도 당연히 시아버님은 안 뵙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남편도 먼저 캐묻지 않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솔직히 홀 시어머니만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크게 삐지시니 어떡하나요? 집도 차로 50분 거리인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여서 같이 시댁에 찾아갔더니 화난다며 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저희 문 밖에 세워두시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이제 우리 간다! 소리쳤더니 그제야 빼꼼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들어가니 어머님이 새투름하게 말씀하시길 니들 때문에 속상해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었다. 어쩜 그러니? 니들 반성은 좀 하고 온 거야? 미안하단 말 안 할 거면 그냥 나가고 이러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밥 안 먹은 집 치고는 방금 갓 지은 구수한 밥 냄새도 나고 매콤한 생선조림 냄새도 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날 어머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연락은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할 때만 하기로 하고 웬만한 건 남편한테 먼저 하시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님도 그제야 본인의 시도 때도 없는 연락이 저에게 부담이 되셨다는 걸 인지하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유산을 해서 힘들어한다고 하니 그것 역시 뒤늦게 미안해 하시며 앞으로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겠다 다짐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다른 집들보다는 시어머니와의 왕래와 연락이 꽤나 잦은 편이었어요. 어머님과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식사해야 했으니 한 달에 4-5번쯤은 얼굴 보고 살았습니다. 시댁이 가까이 있으니 그런 것쯤은 저도 각오하고 했던 결혼이긴 했고 적당하기만 하면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또 갖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또 유산할까봐 회사를 관두길 바라더라고요. 남편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저도 아이를 너무나 바라게 되어서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결국 사표를 내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친정에도 혼자 자주 가게 되었어요. 친정은 지하철로 4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라 앉아서 가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임신하니까 왜 그렇게 엄마 반찬이 먹고 싶은지 일주일에 1-2번 정도 친정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다가 저녁 되기 전에 남편 밥 차려주러 집으로 들어오곤 했어요.
어머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 친정에 가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세아가 어디니? 네, 어머님, 저 친정 와 있어요. 친정? 엊그제 갔다더니 또 갔어? 왜 그렇게 자주 가? 거길 갈 거면 우리 집도 자주 오지. 어머님이랑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저 친정 거의 안 오다가 임신하고 나서 조금씩 오고 있는걸요? 아니 그래도 그럼 친정 한 번, 시댁 한 번 이렇게 들러. 어머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횟수를 딱 정하란 말이야. 너 이번 주에는 그럼 벌써 친정 2번 간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집에도 이번 주에 2번 와야지. 내일 와 우리 집에. 아, 네. 그렇게 제가 친정 가는 걸 가자미 눈을 뜨고 감시하시는 듯 했죠. 제가 맨날 친정집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엄마 밥이 좀 먹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이해 못하실 일이었을까요? 저는 저대로 기분이 나빴죠. 가뜩이나 임신 초기라 예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셔서 시댁에 가면 정작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십니다. 며느리 밥 좀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 가는 거요. 집에서 밥 해먹기도 짐 빠지고 또 친정엄마 밥이 너무 그리워서 가는 거예요. 임신 초기라 생각나는 음식이 지금은 친정엄마가 해주셨던 반찬들밖에 없어서요. 그래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나도 옛날에 네 아주버님 가졌을 때 우리 엄마가 해준 미역줄기 볶음이 그렇게 생각나더라. 네,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뵐 거 안 뵙고 친정에만 내도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신 초기라 편하게 있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럼 시댁은 불편하다는 거니? 내가 불편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솔직히 친정은 쉬러 가는 거고 시댁은 어머님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앞치마 두르고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약간 할 말 다 하는 편이라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아니 너랑 밥 좀 먹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니? 그거 뭐 그냥 밥솥에서 밥 좀 떠서 같이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고. 저는 순간 어머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밥솥에서 밥만 뜨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재료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이거는 찌개 만들어라, 이거는 나물 볶아라 이러시면서 다 시키시고는 무슨 제가 밥만 떴다고 말씀하시는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이박았죠. 시댁 올 때마다 제가 밥 차리지 않느냐,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은 거 손에 꼽는다, 남편도 제가 시댁 올 때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거 보기 싫어서 웬만하면 식당 가자고 하는 거다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또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억울하다 하시는 거예요. 언성 높아지면 괜히 싸움만 심하게 날 것 같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머리까지 어질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다신 나 안 보고 사는 건 줄 알겠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다고요. 어머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소홀하게 한 적 있나요? 2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 잘 챙겨드렸다고 자부해요, 저. 서로 잘 맞는다고는 저도 말 못하겠지만 가족 되려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제 생각을 또박또박 길게 말했더니 어머님이 좀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다시 또 연락 끊긴 큰아들 말씀을 하시며 네 아주버님이랑도 부모 자식 간의 끈이 끊어진 마당에 나는 결국 작은 아들이랑도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내 팔자에 며느리한테 효도받기도 글렀고. 그래, 그냥 가거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릴란다. 이러시면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것 있죠.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알렸죠.
제가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자 남편도 미안해 하면서 이제 시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후로 시어머님께 뭐라 단호하게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임신 기간이라도 와이프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 연락은 정말 안 왔고 저도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뱃속의 아이와 저만 생각하고 싶어서 일부러 외면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님을 안 뵐 순 없으니 왕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못 이기는 척 손자만 보러 오시는 척 하더니 결국 전처럼 되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시댁에 돌아가시면 영상통화를 거시곤 했습니다. 정말 하루 24시간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기분이 들었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손을 좀 덜어주시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눈으로만 보시며 예쁜 것만 즐기다 가시고 아이 똥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거 치워라, 저거 위험하니 치워라, 애 춥다, 애 덥다, 애가 배고프댄다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가끔 친정엄마도 육아를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저 애 낳고 산후풍 때문에 힘드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당신께서 요리며 육아며 다 해주셨거든요. 친정엄마도 일하시는 게 있어서 자주 오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마주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엄청 피하셨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몇 개월 이어지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께 이제 그만 오시라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예전에는 기분 나쁜 티라도 내셨지 이제는 못 들은 척 그냥 맘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터질 건 터진다고 남편이 화를 내며 엄마, 정연이 엄마가 힘들어 하잖아. 그거 알면서 왜 매일매일 집에 오시고 연락하시는 거야. 손자 태어나고 엄마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건 이해해. 그런데 엄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무엇보다 엄마 오시면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나는 와이프 손목 괜찮아지기 전까지 밥도 하지 말라고 하고 웬만하면 집안일도 내가 거의 다 하는데 엄마는 우리 집 와서 솔직히 와이프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시지 뭘 도와주시지도 않잖아. 엄만 작은 아들네까지 사이 안 좋아져서 이혼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충격받으신 듯 뭐? 내가 네 형 이혼한 것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면서 그 말을 꺼낸단 말이냐? 네가 어찌 이러냐? 그래, 네 와이프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늙은 노모는 내팽개치고 네 가정만 어디 한번 오붓하게 잘 꾸려봐. 불청객은 빠져줄 테니 하시며 저희 집에 다신 안 오시더라고요. 몇 주 지나 저희 아이 300일 파티 하는 거 아시면서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시길래 저도 이제 지쳐서 여보, 난 이제 너무 지쳤어.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는 것도 솔직히 하루 이틀이지. 내 아이 케어하기만 해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어머님까지 챙겨드리는 건 난 못해. 솔직히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난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야. 너무 힘들어. 그래, 미안해. 이사? 당신이 그 정도라면 이사도 생각을 좀 해볼게. 남편은 그 무뚝뚝한 성격에 애써 제 마음을 이해해주려 노력하더군요. 그래도 이사는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이사에 대해 더 이야기는 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 시어머님과 정말 또 연락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정과 구정을 맞았지만 그때도 연락 않고 모르는 척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으로부터요. 아이와 문화센터 다녀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발신인을 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새아가니? 네, 어머님 저예요. 통화는 오랜만이네요. 그래, 그렇구나. 잘 지냈니? 네, 어머님도 잘 지내셨고요? 그래, 아니, 잘 못 지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속이 너무 안 좋고 매일 토하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글쎄 이리저리 진찰을 해보더니 나보고 큰 병원에 가라는 거다. 어머, 그러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글쎄 내가 암이란다. 네? 어머님이 암이시라고요? 그래, 위암 3기라면서 얼마 못 살 거라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힘이 없고 그랬나 봐. 어머님, 일단 정연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 얘기하고 이번 주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은 주말에 뵙긴 했지만 저녁에 들어온 남편과 상의 끝에 그날 바로 시댁에가 어머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저희에게 어머님은 너무나 놀라신 듯 했어요. 전보다 좀 수척해지신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주말에 정리해서 말해준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를 쫓아내다시피 하셔서 얼마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 주에 어머님을 뵈러 다시 가니 이번에는 정말 행색이 말도 못하게 안 좋으신 거예요. 저번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불과 3일 만에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다 터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위암 3기인데 항암 치료하기 전에 수술 먼저 하게 되셨다면서 수술은 시이모가 병간 후 해주기로 하셨으니 저희더러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은 어디냐고 물으니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수술 전에 저희 집에 좀 들어가 지내도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내가 힘이 없어서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드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나아지기 전까지 간호 좀 받아도 될까? 수술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지금은 기댈 데가 너희들밖에 없네. 좀 부탁하마. 내가 영 차도가 없다 싶으면 요양병원에 알아서 들어가마. 니들 부담 주고 싶지 않구나. 엄마. 펑펑 우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고 편찮으시다는 어머님이고 생사가 갈린 문제인데 솔직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어머님도 위독하시니 당연히 모셔야죠. 혼자 계신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신다니 어쩝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캐리어 가득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몇 끼니 죽을 끓여서 드렸어요. 어머님, 수술이 언제세요? 저기 다 다음 달쯤 하기로 했어.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데요? 아니 수술 받기 전에 미리 입원도 하고 그렇다던데 정연이 아빠가 휴가를 써야 같이 가보고 그러죠. 날짜를 알려주세요, 어머님. 아니 될 때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시이모가 도와준댔잖니. 내 때 되면 알아서 병원 가고 하마. 너는 신경 쓸 거 없다. 네? 아니 어머님. 그렇게 뭔가 애매한 어머님이셨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더니 역시나 잔소리 하실 땐 기운이 넘쳐 흐르셨고 저희 집 왔을 때는 분명 얼굴도 탁하게 빛도 안 좋으셨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지나셨는데 어쩔 땐 괜찮고 어쩔 땐 또 엄청 심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위암이 좀 그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소식 듣고 엄청 놀라시며 저희 집에 찾아와 어머님을 뵈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엄청 불편해 하시면서 부담스럽다고 자리를 피하려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님 손잡고 꼭 나으실 겁니다. 제가 기도 많이 드릴게요.